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서 40년 가까이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시 예전처럼 아내와의 잠자리가 뜨겁지 않고 자신감마저 바닥났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남성 호르몬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적색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전립선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단 15분만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청춘처럼 활기찬 아침과 따뜻한 부부의 밤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그냥 넘기신다면 잃어버린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은 67세 최동철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을지로 공구상가에서 가게를 하며 골목을 호령하던 기백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은퇴 후 몇 년 사이 삶의 빛을 잃은 듯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도 잘 놀아주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십니다. 말수도 줄고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최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젠 다 늙었지, 좀 쉬어야지 라고 하셨지만 그 안엔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몸만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나요? 그제야 선생님은 오랫동안 눌러두셨던 속마음을 꺼내놓으셨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는 게 귀찮습니다. 아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부터 나고 밤이 되면 아내가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잠자리를 원할까봐 일부러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냥 조용히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가는 깊은 마음의 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다는 홍삼부터 자식들이 사다 준 수백만 원짜리 녹용까지 안 먹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이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최동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물론 삶에 대한 열정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남은 게 무기력과 자괴감뿐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지친 눈을 보며 그가 잃은 것은 단지 기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비싼 보약들, 오늘부터는 잠시 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라 그 기력을 만들어내는 몸의 뿌리 자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뿌리라니요,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력이나 기력은 가지와 잎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썩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드셨던 비싼 보약들은 그저 나뭇가지에 뿌린 비료에 불과해요. 지금 필요한 건 뿌리부터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바로 장입니다.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해 온몸으로 보내는 생명의 중심이지요. 이 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선생님이 느끼신 허탈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그게 바로 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약 대신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지혜입니다.
몸의 뿌리를 살리고 꺼져버린 불씨를 되살릴 명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동네 슈퍼에 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슈퍼마켓에요? 제 이 심각한 문제가 고작 슈퍼에서 파는 음식으로 해결된다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기력을 회복해왔습니다. 값비싼 약보다 안전하고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를 믿고 딱 2주만 따라 해보세요. 만약 2주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보약이 아니라 막걸리와 꿀 그리고 특별한 조합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에너지 생성과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제2의 뇌이며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숨겨진 공장이기도 합니다. 몸을 발전소라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석탄이고 장내 미생물은 보일러입니다. 이들이 음식을 잘게 쪼개 영양소로 바꾸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때문에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장악하면 마치 게으른 일꾼들이 발전소를 망치는 셈이 됩니다. 그 결과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피로와 무기력, 우울감이 따라옵니다. 결국 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됨이 빠진 독이 되는 겁니다. 고려대 김태준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력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내 신호가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장을 살려야 남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력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장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꺼진 몸의 엔진을 되살릴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40년 임상 경험으로 찾은 가장 맛있고 저렴하며 확실한 자연 치유제.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막걸리랑 꿀이 약이라고요? 그 의심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사양벌꿀은 피하십시오. 설탕물로 만든 꿀이라 영양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천연벌꿀이나 숙성벌꿀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밤꿀, 아카시아꿀, 야생화꿀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황금 비율과 시간입니다. 막걸리 100ml의 꿀 한 숟가락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하게 마시면 간에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장은 밤에 가장 활발히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산균과 꿀의 영양이 장을 회복시키고 숙면을 유도해 피로를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막걸리는 장을 방해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약간 시원한 상태로 드십시오. 이 온도가 유산균 활동과 흡수율을 가장 높여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막걸리가 좋다 하니 매일 밤 2병씩 파전, 두부김치와 함께 드셨다고 하더군요. 속만 버리고 살만 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술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막걸리와 꿀 단 2가지만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황금 막걸리 비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을 모른 채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경화, 지방간, 간염 등 간질환이 있으신 분은 알코올 자체가 독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꿀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음 금지입니다. 하루 반잔 100ml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이상은 간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하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주 금지입니다. 몸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곁들이지 마십시오. 특히 기름지고 짠 음식은 장내 해로운 균을 키워 유익균의 효과를 망칩니다. 반드시 막걸리와 꿀만 약처럼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넷째,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체질마다 다릅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에서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싸우는 명현현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조절하십시오. 이 4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이 한 잔은 약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황금 막걸리 비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던 54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위장병, 은퇴 후에는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평생 핸들만 잡다가 제 몸은 고물차가 돼버렸습니다. 입맛도 없고 숨만 쉬고 사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오랜 운전으로 장 기능이 망가져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혈색 좋은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평생 달고 살던 속쓰림이 사라졌고 기운이 나니까 잠도 잘 오고 허리 통증도 덜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아내가 그러네요. 예전 연애할 때처럼 설렌다고. 또 한 분은 6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막걸리와 꿀의 유산균과 천연 성분이 장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은인이세요.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고 나니 우울감도 사라지고 성격이 밝아졌다고 남편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기적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와 꿀이 장을 살리고 꺼져가던 몸의 에너지 공장을 되살리는 원리를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 막걸리 한 잔은 단순한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백신과도 같습니다. 첫째, 대장암 예방.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과 독소를 제거하고 장 점막을 튼튼히 해 대장암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둘째, 면역력 향상.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장이 살아나면 감기, 입병, 대상포진 같은 잔병이 줄어듭니다. 셋째,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 벽을 손상시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부릅니다. 장 건강은 이 혈관 손상의 뿌리를 끊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넷째, 뼈 건강.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인이 풍부합니다. 장이 건강해질수록 칼슘 흡수도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건강.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회복되면 우울과 불안이 줄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잠들기 전 이 작은 한 잔이 결국 몸과 마음 전체를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약도 돈도 없이 오직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막걸리와 꿀 한 잔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새기고 싶습니다. 그 어떤 명약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주는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내일은 더 활기차게 살아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 작은 의식 하나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냥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누워 TV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몸을 살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아침, 가벼워진 몸이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에 뿌리인 장을 살리는 황금 막걸리 비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유익균을 보내 장을 살리려 애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매일같이 적군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60살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막걸리와 꿀을 매일 열심히 마셨지만 석 달이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좋은 막걸리, 좋은 꿀 구해서 매일 마셨어요. 그런데 왜 제 장은 아직도 말썽일까요? 저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었고 바로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식사 빠르게 하시나요?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 밥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화도 안 되는데 누워야 편하지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장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훨씬 민감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장은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내 유익균을 몰살시키는 생활 속 파괴자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파괴자, 음식물 쓰나미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가 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무리하게 분해하면서 가스와 독소를 쏟아내지요.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나는 방귀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0번만 더 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장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파괴자, 위산 역류 발전기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의 염증을 일으키고 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가볍게 움직이며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파괴자, 유익균 학살자 항생제 남용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나쁜 균뿐 아니라 장속 유익균까지 몰살시키는 폭격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진단 아래 복용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장을 망치는 습관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금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익균 군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지원군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누구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너무 뻔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것은 총은 주고 총알은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총알이자 밥입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힘을 얻어 수적으로 늘어나고 활발히 움직이며 유해균을 밀어냅니다. 즉, 막걸리로 유익균을 보내고 식이섬유로 그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섬유가 좋을까요? 제가 장을 살리는 식이섬유 3총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의 왕 양배추.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유익균에게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살짝 데쳐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과일의 왕 사과. 특히 껍질에 있는 펙틴 성분은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껍질째 사과 반쪽을 드시는 습관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 곡물의 왕 귀리. 귀리, 즉 오트밀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유익균의 먹이일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밥을 지을 때 귀리 한 줌을 섞어 보십시오. 장과 혈관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이 눈앞에 그려지실 겁니다. 아침엔 사과 반쪽, 점심과 저녁엔 귀리밥과 양배추쌈, 그리고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 이것이 장을 완전히 되살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잠시 아내분께 자리를 양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아내의 지혜가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의 몸의 뿌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조력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결국 장의 문제이고 장을 살리는 길은 막걸리와 꿀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 담긴 밥상과 식단 관리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했지만 집에서는 과묵했고 맵고 짠 음식을 즐기며 흰쌀밥과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당연히 장 건강은 엉망이었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아내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입맛 없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고 결국 밥상 전쟁에 지쳐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아들이 아닌 미식가로 대하세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금지보다 추가의 전략입니다. 흰밥을 당장 뺏는 대신 양을 조금 줄이고 귤이나 현미를 섞어 자연스럽게 내는 겁니다. 여보, 이 밥이 요즘 몸에 그렇게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익숙한 밥과 함께 새로운 맛을 곁들이며 천천히 길들여가는 것입니다. 둘째, 잔소리보다 맛으로 설득하십시오. 채소 좀 먹어. 라는 말 대신 양배추를 데쳐 남편이 좋아하는 쌈장과 함께 내보세요. 사과를 얇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이거 맛도 좋은데 당신 건강에 최고래요. 하고 건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의무가 아닌 이벤트로 만드십시오. 매일 밤 막걸리와 꿀을 챙기는 것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 한 잔 마시고 푹 잡시다. 이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건네는 막걸리 한 잔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 아내는 제 조언을 따라 한 달간 실천했고 한 달 뒤 남편과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집사람이 해주는 밥상이 요즘 참 맛있습니다. 속도 편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밥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아내의 지혜가 남편의 장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 부부 관계까지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 마음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 장을 되살리는 방법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단순히 소화가 잘 되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것에 그칠까요? 아닙니다. 장 건강을 되찾는 순간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첫째, 젊어진 얼굴을 되찾게 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흐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삶의 의욕이 깨어납니다. 무기력했던 몸은 마음도 닿게 만들지만 장이 편안해지면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손주와 뛰놀고 싶어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셋째, 가족에게 존경받는 가장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짜증 내던 모습 대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의 긍정 에너지는 집안을 웃음과 대화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잠들기 전 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불씨가 꺼지는 이유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썩어가는 장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막걸리와 꿀 한 잔으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을 목표로 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거창한 숙제가 아니라 매일 밤 양치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막걸리를 따를 때마다 장이 회복되는 소리를 상상하고 꿀 한 스푼을 넣을 때마다 삶이 달콤해지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무기력에 갇혀 한숨 쉬며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생막걸리 한 병을 사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 잔을 힘차게 채우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은 분명히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삶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부터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더 활기찬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다짐 하나가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부디 나이에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뜨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